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유난히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묻지마 폭력을 당한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 칠레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제가 또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이런 걸 또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근처를 둘러봤는데 마침 어떤 소녀 같아 보이는 그 여자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칠레에서 만난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자의 정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떻게 만난 건지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들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구원자를 만나기 앞서서 칠레 여행 간단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칠레 여행은 저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여행으로 했는데요. 북쪽에서 가장 먼저 간 도시는 산페드로 아타카마라는 곳이에요. 여기에 가면 사실은 도시 자체에는 별게 없는데 투어사를 통해서 이곳저곳의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 두 가지 투어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달의 계곡 투어.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곳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해 투어라고 해서 또 차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사해에서 직접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는 투어였어요. 두 투어 다 너무 재밌었고 여기서 사실은 또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이건 또 나중에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만난 구원자는 바로 이 산페드로 아타카마에서 넘어와서 산티아고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산티아고는 칠레의 수도인데요. 저도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남미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카페에서 계속 자료를 검색을 해봤을 때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유난히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묻지마 폭력을 당한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하면서 산티아고에서는 1박을 하지 말고 잠시 머물다가 다른 도시로 바로 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산티아고에서의 시간은 약 7시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도착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7시간, 8시간 정도를 이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의 무거운 그 30kg짜리 캐리어와 제 배낭을 맡길 곳을 찾아봤어요. 구글에 검색을 하니까 버스 터미널 바로 뒤에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끌고 가는데 분명히 저는 구글이 알려준 대로 가고 네이버 블로그도 찾아봤는데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날은 덥지, 씻지는 못했지, 정말 꾀죄죄한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기 칠레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제가 또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이런 걸 또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근처를 둘러봤는데 마침 어떤 소녀 같아 보이는 그 여자 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학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어려 보여서.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혹시 짐을 맡기는 곳을 알고 있냐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원래대로라면 대부분 제 영어를 못 알아듣거나 영어를 이제 말을 못하거나 하는데 그 소녀는 제 영어를 알아듣고 저를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저기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예 제 짐을 끌고 같이 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산티아고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사람들이 강도도 너무 많이 당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도시였는데 가자마자 이렇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인지 아니면 저보다 어린지 그런 소녀에게 너무 큰 친절함을 받으니까 저도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기뻤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짐 맡기는 곳 거의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한 30초쯤 같이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녀가 저를 이제 짐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를 떠나지 않고 그 주인분께 에스파뇰로 이 사람 짐 맡기려고 하고 몇 시에 찾으러 올 거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그동안 너무 좋은 사람들을 여행을 하면서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소녀는 저의 마음속에 이미 구원자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덥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짐을 맡기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배낭여행객이라 돈을 아낀다고 하더라도 이 소녀한테만큼은 내가 뭔가 베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혹시 뭐 목이 마르지는 않느냐, 뭐가 도움이 필요한 건 없느냐,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에게 물건이라도 아니면 음식이라도 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한사코 저의 도움을 거절을 하더라고요. 어쩜 마음씨가 그렇게 착할까요? 네.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서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그 소녀가 귀여운 회색깔 강아지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 강아지 이름은 캔디였어요. 너무 귀여운 강아지였고 그 강아지가 사람들만 보면은 엄청 싸납게 짖는데 저는 이상하게 짖지 않고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방금 그냥 만난 사람인데도 굉장히 저를 좋아했어요. 아마 저의 이 착한 품성을 강아지도 느꼈던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소녀의 이름은 소피아였어요. 소피아. 그래서 제가 소피아 이렇게 이름 통성명을 하고 소피아가 그렇게 네가 나를 도와주고 싶다면 우리 캔디가 목이 마른 것 같으니까 캔디를 위한 물 한 병만 사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이제 마트에 가서 물을 사서 캔디 물을 같이 앉아서 먹였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알고 보니까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소녀였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여행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진짜 공부하기도 하고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한국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가수를 좋아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정지를 누르고 직접 여러분들이 맞춰보셔도 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BTS나 뭐 블랙핑크일 줄 알았는데 싸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무대를 보고 그때부터 그 파워풀한 에너지에 압도되면서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싸이를 좋아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소녀가 이제 한국인인 저한테 굉장히 거부감이 없었고 저를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했어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한식을 너무 좋아하고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한국 음식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티아고에서도 사실은 한식당에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역으로 갔는데 그 소녀가 저를 도와주고 싶다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소녀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이제 갓 대학교를 간 아주 어린 학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저를 따라와서 지하철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본인의 교통카드를 선뜻 그냥 주면서 이거 돈은 얼마 안 남아서 너가 조금 충전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카드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고마워하고 인스타그램을 교환하고 저희는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는 한식당에 가서 제육볶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국 돈으로 한 3만 원? 해외에 나가면 한식들이 다 너무 비싼데 저는 그냥 기꺼이 감수하고 한 끼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먹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 없이 살 수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먹고 이제 광장에 갔어요. 그래서 광장에 갔는데 거기에 놀랐던 게 여러분들 경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다 이제 총을 차고 있는 그런 경찰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무서움보다는 너무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현지 사람들과 관광객 반, 그다음에 경찰 반 이 정도로 느낄 만큼 생각보다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위의 광장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소녀에게 인스타그램 DM이 왔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되게 장문으로 저에게 어디를 가면 좋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면서 너만 괜찮다면 네가 다시 혹시 버스터미널 쪽으로 왔을 때 너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구원자 맞죠?
그래서 나는 좋은데 나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3시간 정도 후면은 떠난다. 그래서 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 하니까 자기가 강아지를 놓고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만나자 이렇게 해서 버스 터미널에서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아를 드디어 버스터미널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얘기를 나눠봤더니 싸이의 그 무대를 보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다양한 케이팝들을 다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만남이지만 무슨 소피아의 연애 이야기도 듣고 굉장히 재미난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또 다시 고마운 마음에 근처 베이커리에 가가지고 소피아가 혹시 먹고 싶은 빵은 없니? 이러면서 빵도 사주고 음료도 사주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한식당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식당에서 소주잔을 기념품 같은 걸로 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 소주잔을 챙겨서 왔었는데 그거를 소피아에게 선물로 주고 제가 한국에서 챙겨온 마스크팩들도 소피아한테 선물로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인 게 소피아도 저를 주려고 선물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 칠레의 푸콘이라고 제가 산티아고 다음에 가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예쁜 돌 팔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건데 저를 주겠다고 예쁜 하얀 돌 팔찌를 그렇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마지막엔 이제 꾀재재한 모습이지만 기념사진도 같이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고 지내는데 여전히 케이팝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지금은 케이팝 댄스도 배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홍진경, 김숙 이런 연예인들도 다 알고 있어서 어떨 때는 저보다 한국 연예계 소식이 더 빠르더라고요, 소피아가. 네,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여운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라틴 댄스, 라틴 음악이 좋아서 이제 남미 여행을 가게 됐는데 소피아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한국 문화, 한국 댄스,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행을 많이 도와준 우리 소피아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